여러분 이제 9월이잖아요. 9월은 사실 상반기를 회고하고 이제 내년도 운영 계획을 세워보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인데요. 그 2024년 가을 학기를 앞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에서 12월 그리고 2024년 잔여 기간에 집중하여서 성장시켜야 할 포인트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주제는 제가 이 9월에 이렇게 하반기에 또 목표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서 이런 청사진, 블루프린트가 내가 여러 가지 영역에서 모드 전환을 빨리빨리 하고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다각적으로 삶의 목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꾸준한 힘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나의 설계도 역할을 해주는 자세한 계획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취미로 무용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말에 틈틈이 기록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하는 컨텐츠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로 사업 기획과 컨설팅을 하고 있고 틈틈이 이제 커리어 코칭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7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날은 이거에 집중하는 날, 약간 이렇게 데디케이트를 좀 해놓는 편입니다. 돈을 쓰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하고자 하고 이거 일주일에 나는 예를 들면 2시간을 투자하겠어 라고 결정을 했다면 그 시간을 미리 빼두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래서 allocation을 딱 해두고 대신 그 시간에는 내가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온전히 그곳에만 투자를 하고 다른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짜둔 걸 보시면 이제 제 시간표, 이번 학기의 시간표 예시인데 크게 보시면 일단은 월화수목금 당연히 회사에서 하는 것들은 이렇게 고정적인 루틴을 따로 적어두진 않았고 저는 컨텐츠 크리에이팅은 보통 출퇴근 시에 하고 기획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아이디에이션이 필요한 것들은 주말이나 좀 쉬는 날에 몰아서 정리를 해두고 컷 편집이나 자막을 입히거나 이런 디테일한 파인 튜닝 작업들은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월요일 저녁에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그때 충분히 고민을 해서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기 딥다이브라고 써놨죠. 그래서 제가 단순히 루틴하게 진행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플래닝이거나 아니면 내 영역이 아니어도 내가 학습이 필요한 영역이 있거나 업무적으로 좀 디벨롭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통 월요일날 정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 이유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관 부문이랑 협조해서 진행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번 주에 진행돼야 될 업무들을 프레딕션 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각 유관 부문한테 잘 전달이 되었는지 업무를 리퀘스트하는 입장에 많이 서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미리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제가 예를 들면 월요일에 진행하지 않고 화요일에 정리를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이 일주일 중에 5분의 2가 지난 시점에서 수요일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관 부문 입장에서도 그걸 팔로우업하는 일정이 하루가 더 딜레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날 요청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는 서로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제가 하루하루가 늦어지면 이게 또 다음 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업무의 이런 타임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좀 스케줄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제 스스로 좀 공부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해서 업무 요청을 해야 되거나 리딩해야 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보통 월요일 저녁에 좀 퇴근이 늦더라도 이날 그냥 아예 쉬었다가 좀 쭉 정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집에 가는 편이에요. 월요일엔 완전 업무 딥다이브 하는 시간으로 제가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변경된 건데 원래는 운동을 했었거든요, 저녁에. 근데 이제 제가 수요일이랑 토요일에 학교를 가잖아요. 이제 학교에 필요한 과제들이나 공부들을 해야 될 시간을 얼로케이션 해야 되는데 주말에는 또 다른 일정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회사 퇴근하고 저녁 시간을 학교 수업 리뷰하는 시간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영문 아티클, 그리고 또 혹시 학교 과제가 없거나 좀 넘어가도 되는 주간에는 제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책을 읽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요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월요일 날 했던 거는 제가 맡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 분야는 아니지만 내가 시야를 넓히고 좀 공부가 필요한 분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화요일은 좀 빼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퇴근하고 바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저녁에는 좀 밍글링, 그 학우분들이랑 좀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시간으로 좀 많이 빼두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보통 많이 안 내는 편이에요. 왜냐면 에너지가 밖으로 쓰게 되면 제가 온전히 제 업무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기도 하고, 사람 만나는데 이제 좀 에너지가 많이 드는 완전 진짜 전형적인 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스스로 일주일을 봤을 때 내가 이 시간은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놔야겠다,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거의 3개월 동안 아예 아무도 안 만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밍글링 시간을 따로 빼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영아, 이 시간은 사람들 만나는 시간이니까 너무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마 라고 미리 스스로한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시간을 조금 오픈타임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 회사에서는 회식이 많지는 않은데 보통 목요일 저녁에 회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팀원들도 너무 좋고 회식하는 거를 원래 저는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 목요일 저녁은 좀 그런 변수가 많은 시간들이라서 제 스스로의 어떠한 루틴이나 일정을 잡아두지는 않았고, 팀원분들이랑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식사를 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운동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잡아놨습니다. 만약에 월화수 이런 진짜 저녁까지 꽉꽉 일정이 차 있잖아요. 그래서 피곤하다 싶으면 목요일은 그냥 집에 와서 일찍 자기도 합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가 회사에서 미팅도 엄청 많고 거의 한 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바빠지는 그런 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가 목요일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조금 이런저런 여지를 열어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컨텐츠 기획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한 달에 2번씩 회사 전체가 약간 쉬어가는 재충전 휴가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격주에 한 번씩 금요일 날은 많이들 휴가를 쓰시는 편이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휴가를 쓰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좀 전반적으로 내가 어떤 글들을 쓸지, 어떤 기록들을 남길지, 이번 주에 업무하면서 배웠던 것들은 무엇인지, 이번 주에 대학원 다니면서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글로 남겨놓는 시간들을 갖는 편입니다. 이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일기 쓰고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사람들과 막 만나서 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어려워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제 스스로랑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퍼스널 영역에서의 log, content value라고 이렇게 적어두었는데, 이게 저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작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갈등이 생기거나 하면 내가 또 그 나의 일기장에 쓸 에피소드가 생겼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내 일기처럼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의 사건들도 다 정리해놓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포인트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개하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고, 내가 여기서 어떤 롤을 했고, 그리고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정리해 두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라는 게 저라는 사람의 소설을 써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앤다운이 모두 다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어. 저는 ISTJ이고 굉장히 원리원칙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나라는 사람의 세계관과 충돌이 되면서 외부의 변수가 어떤 챌린지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과정 자체를, 그 충돌 자체를 되게 흥미롭게 관찰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마치 제가 저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듯이, 저번에는 이 지점에서 넘어졌었는데 나라는 애가 이번에 또 이 지점에서 똑같이 넘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보다 되게 흥미진진하게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편입니다. 제가 스스로한테 계속 말해줘요. 너가 지금 화라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그 사람이 준 화가 맞는지, 아니면 너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너의 스스로의 컴플렉스를 너가 극복하지 못해서, 근데 마침 그 사람이 그걸 잠깐 스치듯 지나가서 그래서 힘든 건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성적일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저를 스스로 성장시키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말은 뭘 하느냐. 주말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토요일에는 9시부터 4시 반인가 5시까지 대학원 수업이 있어요. 이게 2과목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듣는 건데 그냥 수업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또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꼭 그 학교와 관련된 공부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내가 도서관에서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공부, 내가 가질 수 있는 리서치 타임들을 좀 최대한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오전에는 예배를 가고 점심 먹고는 무용 레슨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레슨 시간이 있고, 옛날에는 일주일에 막 평일에도 하고 토요일에도 가고 무용을 거의 주 3회, 4회 이렇게까지 되게 자주 했었어요. 연습도 더 자주 하고. 그러니까 이게 9월부터 대학원이 시작되니까 여름방학 때는 거의 이 대학원에 해당하는 모든 시간들이 무용에 할당되었을 정도로 제가 진짜 무용 연습 열심히 했거든요. 개인 연습을 거의 주 3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4달 동안은 진짜 방학 특강 같은 느낌으로다가 무용 엄청 열심히 연습하고, 그 연습했던 기록들도 다 남겨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컨텐츠 만드는데 좀 소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영상도 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또 무용을 하면서 배웠던 레슨들이 굉장히 또 귀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느낌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데일리, 위클리로 기록을 그때그때 남기는 걸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생동감과 현장성, 그리고 그때 그 순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휘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인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한번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에 각각의 영역에서 내가 이거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은 최소한 이 활동에 그 allot을 해야 돼 라고 하면 이렇게 미리 이렇게 시간을 크게 블록 단위로 좀 쪼개서 그렇게 청크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네, 이게 저의 큰 루틴이고 여기에서 크게 바뀔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오전부터 저녁까지 꽉 채워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